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언했으며 여론을 움직일 만한 명확한 계기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현실로 보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별 강연자로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우리 당이 앞으로 대통령을 배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대통령이 될 기회가 오는데 이 차이가 상당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큰 배포를 가지고 의제 설정하는 것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의 세미나 횟수와 주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개최한 세미나와 간담회 횟수가 3,517회인 반면 국민의힘은 2,021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 이용 횟수도 민주당은 846회, 국민의힘은 354회로 절반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인 현실 부정과 국민에게 따지는 항의성 브리핑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전날 브리핑에 대해 총체적인 현실 부정이라며 현실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생사가 갈리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쌓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이야기한 분들은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방의 종합병원들을 방문하라고 권유하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여전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반응을 비판하며 국정 브리핑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료 대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병원에 가보라. 내가 다녀봤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답한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왜 항의하느냐는 태도로 비춰졌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오판과 상황 인식 오류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홍전 의원 역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비판하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양한 밈이나 인터넷에서 회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대통령의 발언을 부족장이 겨울이 다가오니 남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남쪽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4대 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의료 시스템을 전문의와 피해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지하철 시스템을 없애고 고급 택시로 대체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재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9일 열린 장시간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기존의 국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약속의 진정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사건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방어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특히 의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모든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급실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상황이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답변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국가 문제 대처 능력과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이전에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국민들과 소통하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이러한 논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무지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경제 지표는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는 감소하고 세수는 부족하며 서울 아파트 거래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침체되고 재정 운용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집값과 가계비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8시간 만에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경제 지표를 발표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30일 아침 8시에 통계청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월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감소로 몇 달간의 변동 이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도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예산의 56.8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7월까지의 국세 수입 평균치인 64.3%보다 낮은 수치로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지표를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들고 있으며 하루빨리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혁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촛불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